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역시나 FOMC가 발표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저께 영상을 보시고 매수 버튼 안 누르셨던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지금이 상승을 하기 전에 살짝 눌린 건지 아니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인지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매수를 받아봐야 되나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디테일한 이유와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차트 분석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가 결국 제가 말씀해 드렸던 대로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공통적으로 하방을 보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승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다시 되돌리게 된다. 이것을 적용시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해당 무빙이 정확하게 나타나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제 오늘 만들어진 이 차트 무빙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시나리오 체크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60K 자리에서부터 70K 구간까지 A파로 보고 70K에서부터 63K 구간까지 B파로 보고 63K에서부터 74K 구간까지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B파의 종점이 여기 왼쪽이냐 아니면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이 C파의 종점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메인 분석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1, 2, 3, 4, 5로 진행이 되는 5파 연장 터미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 2, 3, 4, 5로 진행이 되는 1파 연장 터미널. 둘 중 어느 것으로 진행이 되던 간에 비트코인은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제 오늘 무빙을 보게 되면 현재 1파 연장 터미널로 진행 중인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 2, 3, 4가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5파가 올라오게 되고 전체 터미널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깊게 빠지는 움직임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만약에 이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었을 때 C파의 종점은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값을 피보나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동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피보나치 확장 툴을 사용해서 저가 그리고 고가 그 다음 저가를 연결했을 때 제가 이번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자리는 1.272 레벨입니다. 가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77에서 78K 정도의 피보나치 레벨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구간으로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 75에서 78 정도 사이 구간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도달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레벨뿐만 아니라 일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100일 이평선이 내려오는 자리와도 맞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저항이 작용이 되면서 만약에 해당 구간까지 도달을 할 경우에는 저항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1, 2, 3, 4, 5로 진행이 되는 1파 연장 터미널 파동 이 시나리오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랑 오늘 움직임을 보면서 또 새롭게 추가를 한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이랑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 이동평균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특정 기간 동안 움직인 평균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일 동안 이동한 평균치인 빨간 선과 100일 동안 이동한 평균치인 파란 선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 이평선 구간들까지 가격적으로 되돌린 상황이죠. 그럼 이러한 평균값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움직임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1파 연장 터미널과도 일맥상통하는 흐름들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과거에 반복되었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교차했고요. 이후에 가격적으로 상승을 하였지만 이후에 다시 되돌렸을 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이탈하면서 횡보한 이후에 흘러내려버렸습니다. 이평선이 교차한 이후에 가격적으로 상승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때 받지 못하고 횡보한 이후에 결국에 가격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평선이 교차한 이후에 가격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이후에 다시 되돌리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횡보한 이후에 가격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이 교차한 이후에 가격적으로 상승을 하였고 다시 한번 되돌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이 될까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일목균형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일목구름을 4시간 봉상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름대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인즉슨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 저항을 받게 된다라고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으로도 일목균형표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구름대에 대한 저항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로선 두 가지예요. 지금 자리에 대해서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자리에 대해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횡보한 이후에 내려오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방향성은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걸로 진행이 될지 결정을 지어줄 딱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상 끝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고래들의 동향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ETF 자금 흐름이랑 거래량만 보면 됩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래들은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었던 흐름들이 유출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장대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죠. 아마 이때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미들은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래들은 많이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일봉상 거래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거래량을 보면 2월 초 이후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더 뚫고 올랐을 거였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야 됩니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그 뒤를 잇는 후속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타나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과거처럼 이러한 거래량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큰 거래량이 터지고 뒤이어서 후속 거래량이 터지는데 최근에 상승 흐름으로 거래량을 터뜨리지 못했으니까 하방으로 거래량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추세 전환이 나타나고 상방으로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랫거리를 달면서 크게 거래량이 터졌지만 뒤를 잇는 후속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상승을 하는 와중에서도 거래량이 없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후속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상방으로 나타나주는 것이 아니라 하방으로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 하방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 엄청난 뉴스가 나온 거 알고 계셨나요? SEC가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철폐를 했습니다.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이지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건데요. 정말 여러분들 10년을 고군분투했던 갈등 사안이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당연하게 규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기 수월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되게 큰 뉴스인데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현재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기가 언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엄청난 호재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최근에 FOMC가 좀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덮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뉴스가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돌발 변수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방 변수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결국에 FOMC 결과가 시장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이거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진행을 했고요. 인플레가 제대로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좀 SEC 결과는 장기적인 호재고요. FOMC 결과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후에 크게 올라가는 중장기 뷰랑도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익절을 했고 다시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익절을 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숏 진입을 하겠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둘 다 매매를 진행을 해서 비트코인은 한 55% 정도 수익 중이고 이더리움은 120% 넘게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물량들을 좀 오래 들고 갈 계획이에요. 지금 결국에 보면은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하락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롱 진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지금 제가 가격 구간을 정해드릴게요. 67K부터 70K 구간 이 사이 구간 파동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하루 이틀 동안 유심하게 관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그 다음 움직임이 판가름이 날 거고 일단은 이 구간에 대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횡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세한 브리핑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텔레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텔레방 입장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데이 코인 전용 무료 실시간 텔레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밑에 제 개인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010-2150-7100으로 이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브리핑도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무료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0-2150-7100으로 이현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텔레방 입장 가능하시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현물 관점도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지금 사면 손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면 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가를 깬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내려오는 진행 파동에 대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근처에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저점을 이탈하면 매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매수 사인을 받아보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텔레방에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010-2150-7100으로 이현 제 이름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입장 가능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어서 이더리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도 현재 눌림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 추세를 깨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 이 무빙 하나로 수익만 지금 120%가 넘어가요. 근데 나는 이렇게 120%씩 낼 자신이 없고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솔직히요. 하루에 1%, 하루에 2%, 하루에 3%도 무서운 겁니다. 굳이 10%, 20%, 30%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초기 금액이 200인데 수익률이 3%예요. 이걸 3개월 동안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직장인 연봉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복리의 마법이다. 근데 난 이렇게 단타를 치는 게 싫다. 그냥 한 종목 잘 잡아가지고 길게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솔직히 알트코인 좋은 알트코인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좋지 않아 보일 겁니다. 솔직히 안 좋은 종목들이 업비트에 많아요. 그럼 좋은 종목들은 다 어디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이랑 별개로 움직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1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이어지는 날들까지 어땠나요? 계속 다른 알트코인들 빠지는 종목들 많았고 비트코인도 계속 횡보했잖아요. 그런데 와중에 얘는 200% 넘게 거의 300%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카이트라는 종목이 있고요. 뭐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스테이블이라는 종목도 300% 넘게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2월부터 3월까지 300% 넘게 올라요.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300% 가까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이런 횡보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수백 %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종목들 진짜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트코인 하나 잘 잡아서 올해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후속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조건은 이미 다 갖춰졌고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2150-7100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사실 지금처럼 이런 횡보 구간들에 대해서 알트코인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